안녕하십니까, 쇼킹 부동산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경제가 성장할수록 시장금리는 낮아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장기간 낮아진 시장금리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면서 뛸 준비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굉장히 특수한 상황 때문에 고금리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드문 기회를 활용해 최고의 기회를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 진짜 중요합니다. 영상 전에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장 전망대로 올해 말 기준금리가 2.5%가 된다면 예금금리가 최대 3% 가까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아파트 팔고 시세 차익으로 예금 가는 거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다심리에 위치한 레미안 위브 아파트 14억 5천만 원 정도 하는데, 이것을 매도해서 예금에 넣게 되면 월 300만 원의 이자 소득이 나오거든요. 야, 그러면은 이 아파트 갖고 있을래, 팔아서 300만 원 이자 받을래, 선택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앞으로 예금금리가 3%가 지속이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 또 시간 지나서 이자율 뚝뚝 떨어지고 아파트가 모르겠지.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장기 채권을 사시면 됩니다. 최근 채권 시장이 폭격을 맞았습니다. 잘 아시죠? 시장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채권 가격이 하락했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금리는 올라갔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방에서 곡소리가 납니다. 증권사부터 시작해서 보험사까지 채권 평가 손실이 급등을 했고요. 정부도 발행한 국채의 이자 부담이 증가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강력한 기축을 앞두고 채권 시장이 지금 선반영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국내 채권 시장이 미국의 양적 축소를 앞둔 상황에서 금리 상승에 직격탄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연말에 미국 10년물 금리가 3.3%까지 간다고 합니다. 장기 저금리를 예상한 채권 시장 참여자들이 거의 패닉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새로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선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현재 한국의 장기 국채 금리는요, 10년물부터 50년물까지 있는데 보통 3.1%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때 높을 때 3.3까지 올라갔거든요. 2014년 이후의 최고치입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인 거예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금리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렇게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장기채를 사두면 아주 좋다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 30년짜리 3.5% 수익률 되는 국채를 보유했는데 기준금리가 1%가 됐네. 예금금리가 1.5%밖에 안 줘. 근데 나는 3.5% 수익률을 주는 채권을 갖고 있다는 건 굉장히 큰 메리트죠. 게다가 이번에 지명된 한국은행 총재 역시도 지금 당장은 매파적인 성향을 보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성장률이 둔화되면 비둘기로 변신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장기채 금리에 대해서 서서히 공부하는 게 나쁜 선택은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채권 가격이 하락하는 흐름을 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20년 만기 국채를 2.62% 금리에 발행을 했어요. 이게 만원짜리입니다. 기준액이. 자, 기준금리가 1.25%니까 채권금리, 장기채금리 2.62%는 되어야 수요가 붙겠죠. 자, 그러면 이 이자는 언제 주나요? 국채는 6개월마다 이자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2.62%는 표면금리라고 그래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이표채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기준금리가 올라갔어요. 2%가 됐습니다. 예금금리가 2.5%가 됐어요. 그런데 예금금리 1년 만기금리가 2.5% 주는데 장기채 금리가 2.62%라고 안 사죠. 그래서 액면가격 만원짜리가 가격이 싸져야 수요자가 붙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는 게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똑같이 표면금리는 유지되고 있는데 이 표면금리를 받을 수 있는 만원의 권리가 9,500원으로 하락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두 가지 이익이 발생됩니다. 먼저 원래 만원짜리의 채권에서 262원의 이자를 받았는데 9,500원에 샀기 때문에 수익률이 올라가요. 왜? 9,500원을 투자해서 262원 받으면 그전 수익률보다는 올라갈 거 아닙니까? 또 하나, 얘를 9,500원에 산 증서, 채권이 만기 때 만원으로 돌려받잖아요. 그럼 이에 따른 또 시세 차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일반적으로 매수 수익률이라고 해요. 자, 그럼 두 가지 이익이 있잖아요. 양도 차익에 따른 이익, 또 하나는 채권 이자에 대한 이익. 근데 여기서 표면 금리의 이자는요, 과세가 돼요. 당연히 이자 소득세가 나가겠죠. 반면에 이런 채권 양도 차익에 대한 부분은 비과세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수익률이면요, 표면금리가 낮아야 유리하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표면금리가 낮다는 거는 양도 차익에 따른 수익이 크다는 것이고, 이것은 비과세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항상 표면금리가 낮은 게 유리하다는 건 아니에요. 자, 이것도 때에 따라서, 그리고 투자자의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어떤 게 유리한지. 장기채의 경우 발행 시기의 시장금리가 중요해요. 자, 만약에 기준금리 0.5% 시기에 발행된 20년물 국채, 당연히 표면금리가 낮겠죠. 1.5%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을 채권시장에 갖다 팔려고 그러는데, 지금 20년물 국채금리가 3.12% 수준에서 거래가 돼요. 당연히 아무도 이 금리에는 안 사죠. 그럼 채권 가격이 낮아져야 돼요. 8,800원까지 떨어졌다고 봅시다. 그럼 얘는 보세요. 만기 때 만기 보유까지 받는 이자는 적어요. 왜? 표면금리가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만기 때 8,800원에 샀지만 만 원을 받기 때문에 수익은 높은 겁니다. 상대적으로 세금도 덜 떼겠죠. 반면에 기준금리가 1.5%인 시기에 발행된 20년 국채는 표면금리가 2.62%나 됩니다. 당연히 표면금리 1.5%보다는 채권 가격이 덜 떨어졌겠죠. 한 얘는 만원짜리가 9,500원 됐다 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채권 보유기간에 받는 이자는 높지만 만기 때 수익은 낮아져요. 상대적으로 세금은 더 많이 떼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면금리가 낮은 국채는요, 자산 투자 목적으로 적합하고요. 마지막으로 표면금리가 높은 국채는요, 이자 수입 목적으로 적합하다는 겁니다. 이 차이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즘 발행하는 국채는 어떨까요? 당연히 시장금리 상승에 따라서 표면금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기재부에서 발표한 월별 국국채 평균 조달금리, 단기채, 장기채까지 평균적으로 얼마 금리에 조달했나 봤더니 작년 12월에는 2.1%였대요. 그런데 올해 1월에 2.3%, 올해 2월에 2.52%, 올해 3월에 2.61%, 4월엔 더 올라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면금리가 높고 이 표면금리를 장기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고 노후자금을 쓰기 적합하고요. 은퇴하신 분들이 퇴직금을 넣어놓고 이자 수입을 받기 괜찮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국채금리 왜 이렇게 올랐나요? 뭐 지금 연준에서 빅스텝에다 양적 긴축하는 건 다 아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국채금리는요, 기준금리보다도 기준금리가 얼마나 올라갈 거에 가능성이 먼저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채금리가 선반영됐다. 지금 아마 기준금리 2% 이상 반영된 걸로 보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수급적인 요인도 좀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경을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한 30조 원 규모로. 그러면 국채를 발행을 해야겠죠. 또 하나 이슈는 지금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물가 안정을 이유로 공기업의 요금 인상 압력을 억누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적자가 많아지고 있다 부분입니다.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된다? 공채를 발행해 가지고 부족한 자금을 땡겨 와야 되잖아요. 시중에 전반적으로 국공채 발행량이 공급이 많아졌다. 그것이 채권 금리에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연말까지 장기 국채 금리가 크게 치솟을 가능성, 그래서 장기채 금리가 현재 3.1%인데 3% 후반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때가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개인이 국채를 사는 방법은 뭐가 있죠? 유통시장에서 사는 방법이 있고요. 발행시장에서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유통시장에서 매수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장내시장,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장내시장에서 파는 방법, 장외시장, 증권사 단순 중개로 이루어지는 시장이 있습니다. 근데 장외시장은요, 품목도 얼마 안 되고 대부분 1년 미만의 단기채만 거래를 합니다. 장내시장은요, 여러분들 아마 증권사 HTS에 대부분 매수 가능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국채부터 회사채까지 모두 찾을 수 있어요. 야, 회사채는 추천 안 하나요? 회사채 같은 경우는 대부분 길어야 7년 이내예요. 3년짜리하고 5년짜리가 많고 간간히 7년짜리 있는데 솔직히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장기간 일정한 높은 이자를 주는 상품을 원하시잖아요. 그리고 이런 장내 시장에 보면은요, 생각보다 장기채 국채는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가 원할 때 한꺼번에 뭐 수억 정도 살 수 있고 그렇진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유통시장에서 국채정물 유통시장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최소 매매 단위가 10억이고요. 국고채 딜러, 증권사하고 은행에서 지정된 사람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개인이 접근한 부분은 아니에요. 자, 또 다른 방법은요, 발행시장에서 매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 증권사에 있는 국고채 전문 딜러를 통해서
비경쟁 입찰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10억까지 가능하다 그러네요. 자, 그러면은 나 이거 국채 발행 시장에 참여하고 싶어 가지고 증권사에 딱 간 다음에 PB를 만난 다음에 국채 발행하고 발행 시장에 참여하고 싶다. 발행 시장에서 국채 사고 싶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대부분 몰라요. 그래서 그 PB들이 아마 본사에 전화해보고 이것저것 알아본 다음에 아,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 공부하듯이 알아보실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런 식으로 국채 매수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고 하네요. 장기채 사고 싶다고 아무 때나 가지 마시고요. 이제 기재부 홈페이지 가보시면 국고채 발행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매달 말일 날 일정이 나와 있는데 3월 30일 날 올라온 4월 국고채권 발행 일정을 보면요. 2년물부터 50년물까지 고루고루 발행을 해요. 근데 보면은 30년물 같은 경우는 4조 3천억 원 규모로 발행을 하고 있고 20년물도 7천억 원 규모로 발행을 하게 됩니다. 최근 정부에서 수요가 많은 장기채 발행을 늘렸다고 하네요. 보험사 등에서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들 발행시장에 참여해서 낙찰 받아도 이게 금리가 시장금리보다는 다소 낮다 그러네요. 그런 거 감안해서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괜찮은 투자 방안입니다. 미래의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면 시장금리도 더불어서 크게 낮아지게 돼 있거든요.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긴축이 영원히 지속될 수가 없다. 왜? 언제나 강력한 긴축은 위기를 부르고 위기는 저물가를 부른다. 그 저물가는 다시 저금리를 부르겠죠. 저금리 상황에선 채권 가격이 치솟게 된다. 그래서 매도할 때 양도 차익을 받을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게다가 그것을 비과세 때까지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채권금리는요, 부동산 시장보다 먼저 움직이거든요. 말씀드렸잖아요. 채권금리는 금리가 움직이는 방향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런데 예를 들어 대한민국 기준금리가 2.5, 2.75까지 올라갔는데 갑자기 미국에서 긴축을 종료하고 금리 인하를 하겠다네. 그러면은 대한민국에서 기준금리 인하하기 전에 장기채 금리부터 먼저 떨어지게 되거든요. 자, 그럼 채권금리가 먼저 하락을 합니다. 일정 시간을 두고 기준금리도 하락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채 투자, 부동산 급등 이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한 현금을 갖고 있는 은퇴 앞두신 분들도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다 생각을 합니다. 장기채 금리가 3% 중후반이면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물론 무주택자분들은 내년에 위기가 오면 집부터 사셔야죠. 내 집 마련을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자, 2023년 부동산 시장 악재가 몰려온다 말씀드렸죠. 아파트 교과서가 필요하실 겁니다. 제도를 아는 것은 기본이시고 제도를 충분히 알고 이 아파트 교과서 내용을 공부해 두시면요. 아, 부동산 시장이 악재, 큰 하락장에서 아무도 사지 않을 때 좋은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내년의 하락장에서 꼭 기회를 잡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